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인사 담당자가 이력서를 이야기합니다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P사, 또 S사, H사, L사 등등 많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방문하여 인사 담당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인사 담당자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첫째, 지원 직무에 불필요한 스펙이 무엇인지 모른다. 지원자가 불필요한 스펙이 무엇인지 모르면 필요한 스펙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입사 후 수행 업무가 무엇인지 모른답니다. 생산직 이적, 제조직 지원자가 생산기술직 지원자가 뭔지 모릅니다. 창호를 작업하는 건지, 택배 업무를 하는 건지, 과일가게 영업직을 하는 건지 전혀 모른답니다. 입사 후에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면 입사하여 배우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떤 일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지원합니다. 무작정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무작정 지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작정 지원하다 보니까 자기소개서에 대표적으로 있죠. 다른 회사 카피해서 집어넣는 거, 그런 현상이 종종 나오는 거죠.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내가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고 어떤 식으로 자격증을 취득을 하지 않습니까? 스펙을 갖춰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절한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하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을 마련했고, 거기에 관련돼서 동영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력서 하면 통상적으로 온라인 지원과 오프라인 이력서가 있겠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력서 각 항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의 편의성을 위해서 오프라인 이력서 공통적으로 쓰는 이 이력서를 기준으로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서의 모든 항목은 어떻게 일정을 할까요? 그 회사의 인사 담당자는 회사에서 현장에서 필요한, 현장에서 요구한 항목만 정한다. A라는 직무에서 요번에는 경력사항이 필요 없고 그냥 신입사원만 뽑을 거야. 전혀 우리는 관계가 없어 할 때는 경력사항을 빼는 수도 있겠죠? 필요 없다 할 때는. 이런 항목을 필요한 항목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어가 필요 없어? 하면 외국어상은 제외를 하겠죠.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또한 여기에 관련된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고 나면 필요한 항목에 맞추어서 모든 항목, 각각의 항목은 다 점수화되어 있다. 경력상이 최대 20점, 자격상 30점, 외국어 20점, 토탈 200점, 이런 형태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점수와 제외되는 게 있죠. 지원상 여기 나오면은 지원 부분, 희망연봉, 지원회사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은 제외가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인적상. 세 번째는 가족사항이 됩니다. 또
가족사항보다 한 가지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점수가 안 되는 항목이 병력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전문에 한번 말씀이 나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회사마다 조금씩 틀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온라인 이력서는 안 해도 되는데 오프라인 이력서 할 때는 면접관이, 점수에는 당장 해당 안 되지만 면접관이 참고적으로 보는 사항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외국어를 내가 아무것도 갖추지 않았다면 해당 없음 내지 하이폰, 나한테 해당이 안 되는 부분에서는 해당 없음 내지는 하이폰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인사 담당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력서 각 항목에 대한 점수 배분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대표적으로 자격사항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30점이라고 얘기했죠. 최대. 자격증을 최대 갖고 있는 게,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30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것도 운영의 묘를 살리겠지만 했을 때, 생산기술직, 설비를 운영한 생산기술직 지원자의 자격증 점수 배분은 어떻게 될까요? A라는 지원자의 자격증, 요번에 지원할 자격증은 총 6개를 가지고 있다고 기록을 A라는 지원자가 했습니다. 그 중에 이건 다 받아봐도 아까 얘기했던 30점이 되겠죠. 총 항목이. 그럼 기계정비 산업비 자격증은 어떻게 배분될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합계가 총 5.7점이라고 봤을 때, 설비 운영, 생산기술직은 설비를 운영하고 생산 관련돼서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 해서 2.0, 또 성실하게 공부했다 0.3점. 그래서 입사하고 나면 이 지원자는 성실하게 근무하겠구나 해서 0.3점을 주고, 세 번째, 업무를 유용하게 적용하고 사용하겠구나 해서 0.5점. 설비 숙지 능력 있죠. 설비 숙지의 적용성 0.6점. 업무 숙달 능력 1.3점. 기타 1.0점에서 토탈 5.7점을 주게 됩니다. 모사에 이 항목 구분이 제가 내용을 보니까 16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세분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산업안전 산업에서 어떻게 될까요? 설비 운영의 적용성은 크게 많지 않죠. 성실성은 되겠죠. 업무 유용성, 설비 숙지 적용성, 이런 부분들이 다 적지만 그 회사에서 산업안전을 매우 중시하게 되면 전문성 점수가 2.0이 아니고 3.0, 5.0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계정비 산업회사 못지않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요즘에 안전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안전하고 환경 부분에 대한 다른 것에 비해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러면 안전 전문성이죠. 그렇죠? 설비 운영에 필요한 것은 안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 전문성을 매우 높게 받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유업물 기능사 어떻게 될까요? 기능사는 기본적으로 산업회사보단 점수가 많지는 않지만 환경 관련 전문성은 1.5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총 점수가 3.5점에 되게 됩니다. 용접 기능사 어떻게 됩니까? 설비 운영 전문성은 용접이라는 게 수리나 이런 것에 매우 중요하니까, 간략한 수리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총 점수가 3.0 정도 되겠습니다. 기능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영관리사와 사회복지사는 설비 운영의 전문성에 해당이 됩니까? 생산기술직에 관련된 생산 설비 운영의 전문성은 전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권장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경영관리사나 사회복지사는 성실성 공부를 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성실성 받겠죠. 그래서 기타까지 합쳐서 0.5점 받으면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필요한 자격증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필요한 자격증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바꿔서 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수상 경력 어떻게 됩니까? 용접기능대회 장려상. 이것은 매우 설비 관련 전문성은 매우 높겠죠. 또 많은 직원들에게 홍보 효과가 나기 때문에 홍보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은 총 합계가 6.0, 7.0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헌혈 유공자 어떻게 됩니까? 헌혈 유공자는 여기에 관련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실성은 좀 점수 받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보훈 대상자처럼 헌혈 유공자는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 자격상 기계정비 산업처럼 5.7점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요. 그렇게 됩니다. 다만 국전참가 장려상,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상은 지금 여기 나왔던 자격상에 관련된 이 설비 운영 전문성과 동일하게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사항과 수상 경력 외에도 전산, 외국어, 교내활동 등등에 다 동일한 방법으로 점수가 적용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생산기술직에 설비를 운영한 현장 설비를 운영하는 생산기술직에 맞는 항목을 준비해야 된다. 항목에 대한 사항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불필요한 수백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자격사항 중에 경영관리사하고 사회복지사가 필요 없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두 번째, 수상 경력에서는 국전참가 장려상과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상도 필요 없다고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이 부분은 바로 기업 인사 담당자가 불필요한 스펙이 여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여기서 여러분은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죠. 이건 자랑스러운 게 헬스 대회에 나가서 1등한 것도 놓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뒤에 나가서 1등했다고. 실제 내 제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우죠? 이 남자가 아주 그냥 곤욕을 치르고 있네요. 불필요한 스펙을 가진 지원자의 비율이 거의 70%를 육박하고 있어요. 10명 중에 7명이 불필요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것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불필요한 스펙이 얼마나 불리하게 여러분에게 적용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기록이 됐습니다. 서류 통보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또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가정을 했을 때 인사 담당자나 면접관이 볼 때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같은 조건일 때 이 지원자는 근무하다가 사회복지 분야로도 이직을 할 수 있겠구나. 이직 우선 대상자구나라는 생각을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채용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불리하게 제공되시는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스펙은 기록을 안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제공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해당 것이라고 얘기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취미와 특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각 항목에 해당되는 점수 배분 중에 중요하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당락 결정의 점수 차이는 0.1점 차이에서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 대기업에선 0.1점 당락 점수에 0.1점만 더 받았으면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라고 하는 그 0.1점이 부족한 친구들이 근 30명 내지 100명 되는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만큼 0.1점 관리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취미는 뭡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즐기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기는 뭡니까? 남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기술이나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구분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취미에도 운동, 특기도 운동. 자, 특기는 운동이 특별한 기술이나 기능입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취미도 여러분들 보면 운동이라고 애매모호하게 기록해 주시면 안 됩니다. 어떤 운동을 얘기해야 되죠? 자, 아까 말한 A라는 생산기술지 현장 근무 지원자가 이런 취미 활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 좋아하는 것이 헬스, 두 번째 스쿼시, 축구, 족구 이런 식으로 나갔습니다. 여기에 점수 비분을 알아볼까요? 배분을 갖다가 헬스하면 건강성에 0.1점을 줍니다. 헬스하고 기록을 하면 플러스 0.1점을 받게 됩니다. 스쿼시도 건강하게 하니까, 그쵸? 혼자 하는 거니까 0.1점을 받습니다. 축구는 어떻습니까? 건강성 0.1점 플러스 협동심 0.1점에서 0.2점을 받게 되죠. 족구도 마찬가지겠죠. 등산도 그렇고 낚시도 다 거기에 관련돼서 회사에 맞춰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부분가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지원하시는 회사에서 점심시간이나 일과 후에 취미활동의 일환으로 회사에서 권장하는 것이 족구다. 그래서 아주 족구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건강성과 협동성뿐만 아니고 동료애까지 다 합치고 회사 정책성까지 합쳐서 1.0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헬스를 가장 좋아해도 족구를 기록해야 된다. 그래서 1.0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당락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특기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기계 PLC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PLC 프로그램 코딩 정도, 그 다음에 엑셀, 매크로 작성 이런 것은 여러분의 특기에 해당됩니다. 여기 의상 코딩은 특기가 되지만 이것은 생산기술직에는 해당 안 되겠죠. 그래서 기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영업직, 특히 옷 관련된 그 판매 있죠. 판매 영업직에 의상 코딩은 특기가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생산기술직에는 관련성이 없다. 아까 사회복지사기처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기록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0.1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 경력사항입니다. 경력사항은 보통 오프라인 이력서의 경력사항은 담당 업무가 한 줄로 간단하게 되어 있죠.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말고 온라인일 때는 이렇게 상세 담당 업무의 주요 성과를 큰 항목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력은 1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경력으로 여러분들을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2개월이 있죠. 그래서 한 달에 100만원씩
2개월을 일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보통 인턴직, 계약직을 했을 때는 직위가 없다 해서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쓰라고 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원이든 직원이든 상관없이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 형태는 여기 커서에 맞춰서 계약직이다, 정규직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연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2개월 근무를 하면서 100만원씩 총 200만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다 200만원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연봉은 1년 계약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1200만원으로 쓰셔야 됩니다. 담당 업무를 이렇게 상세 담당 업무 및 주요 성과를 얘기하랬더니 소호소를 씁니다. 소호소. 실제로 여러분들 그렇게 씁니다. 웃지 마십시오. 실제 내가 제자들 보고 작성을 하라고 놔두면은 95% 이상이 소호소를 쓰고 있어요. 면접관은 여러분들의 소호소를 읽어주는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 입사에서도 보고서 작성을 할 때 여러분들의 소호소를 쓰면 안 됩니다. 가장 간략하게 업적 중심으로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담당 업무 및 상세 담당 업무 주요사항을 구분해가지고 정확하게 간단 명료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주요 성과 중에 가장 여러분이 신경 쓸 것은 개선활동이나 품질 활동, 생산성 관련 활동, 이런 거에 대한 사항을 개선점과 개선으로 구분해서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 그런 거 없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것이 하면서 선배님들하고 한 경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대상 때문에 이번에 포스코에서 생산기술이죠. 광양 근무자를 위해서 아주 상당히 많이 뽑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뽑아서 좀 더 관심을 더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대상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대상도 여러분들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해야 되겠죠? 기계전기 전자전공자는 중에 정비 지원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대 점수를 주겠다는 겁니다. 가점을 주겠다는 거죠. 또한 봉사활동 참여자부터 한국사 어학성적 보유자는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내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은 다른 뜻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봉사활동 필요 없어서 안 한 경우가 많아요. 할 시간이 없었다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들 보면 여자친구가 만나서 봉사활동 시간, 봉사활동이 나는 취업에 관련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많습니다. 근데 많은 회사에서 봉사활동의 중요성, 정책상이 아닙니다. 봉사활동을 하면 할수록, 제가 봉사 담당을 10년 넘게 해오면서 가장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봉사활동을 잘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협동심, 업무 숙지 능력이 큽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이게 회사에서도 봉사활동 참여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발휘도 드리려면 지금에도 한 시간도 없는 분들은 지금에도 헌혈도 하고 봉사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네이버에다가 여러분들이 지역 봉사활동 치면 뜹니다. 그 빈자리 들어가서 반드시 8시간 됐던 16시간 됐던 꼭 봉사활동 시간을 올려서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에 관련된 기본 점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 담당자가 당부하는 불필요한 스펙이죠. 불필요한 스펙을 알면은 나머지는 필요한 스펙이죠. 그렇죠? 이러한 항목을 알고, 또 입사 후 수행 업무를 생산기술직, 현장 근무직을 중심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가, 중요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력서 작성 시에 반드시 참고하고 기억해 하시어 원하시는 좋은 결과로 보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취업달인 전 전무대 교수 조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